예,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사안과 관련한 본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그냥 용어와 관련해서 청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가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방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국방비라고 하는 예산을 쓰면 크게 보면 뭐 세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그리고 뭐 병력 운영비, 그리고 전력 유지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력 지원 체계, 비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제 보고에 된 것은 이제 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다 무기 체계 사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선하는데 꼭 이 무기와 첨단화된 뭐 이런 것들만으로 방위력이 다 개선되는 것이냐. 사실 전력 지원 체계로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해주고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의 것들을 다 보듬어 줄 수 있어야지 방위력이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인식 안에서 용어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뭐 청장님도 뭐 들어보셨을 내용이겠지만 어떤 19절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때 아는 것은 지금 아는 것과 다르다. 근데 우리가 방위력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미 인식 안에서도 장병들의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후에 뭐 기회가 좀 없겠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사실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것들이 뭐 초소하게는 신발 문제에서부터 뭐 피복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잘 없으시는 것 같아요. 미사일을 어떤 걸 사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만 집중되고, 근데 국민들에게는 또 그런 부분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뭐 국회에 다 보고는 못 하시더라도 밑에 부하 직원들과 같이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잘 알겠습니다. 예. 에펙 사업 얘기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시험 평가는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알고, 시험 평가요? 네, 그렇습니다. 1월까지 시험 평가가 다 완료된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후에는 시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시험 평가 단장님 혹시 오셨을까요?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죠? 네. 시험평가 단장님이 최근에 4월 달에 변경되셨어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사가 이렇게 많고, 지금 이제 최종적인 단계까지 다 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동안 시험평가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이제 가버리고, 갑자기 6월에 평가할 건데 4월 말에 사람 바꿔가지고 이제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신 분이 시험평가 단장으로 와버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건 아마 시험평가단의 좀 임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임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단장이 하고, 앞으로는 뭐 그런 어떤 그 실무적인 일 중심으로 좀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시험평가 팀이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험평가 단장이 또 별도 이제 시험평가하는 업무는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장이나 뭐 그 사람들이 다 실무적인 일들을 다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인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시기에 물론 본인이 승진하셔서 가신 거니까 그것까지 뭐 막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에펙 사업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뭐 요즘 언론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에펙 사업이 금액을 다 만족시키기가 좀 너무 어렵게 초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종을 좀 분리해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뭐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청장님은? 현재 저희들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전략을 세운 뒤에 이제 그 사업 추진 전략대로 현재는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그런 현재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하지 현재까지는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예.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원전 방어와 관련해서 사실은 기존에 상임위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했습니다만 올해 주신 서류에도 아직까지도 원전 방어와 관련한 뭐 추가적인 배치나 뭐 무기체계 배치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에 담지 않으신 건지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전 방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다시 그건 합참하고 좀 상의를 드려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파트까지가 좀 파악이 좀 안 돼 있겠습니다. 예. 뭐 합참에서 보고해 주실 때 이게 뭐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한기 그냥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레이더 시설이나 뭐 지휘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나 지휘 통제실 구비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걸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꼭 원전뿐만 아니라 보면 패트리어트 사정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데 북한이 EMP 공격은 한 1000km 밖에서도 터뜨릴 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정거리 밖에서 터뜨려버리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이. 제가 EMP 10km 뒤에 터뜨리면은 아마 저희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지만 그래서 주요 시설은 그 EMP의 이 전자파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EMP 자체를 막기는 그런 시간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다련장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서 뭐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사업인데요. 뭐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의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확산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2008년에 확산탄 금지 협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인데요. 이 국제법상 이 무기 도입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도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예. 기동화력 사업부장입니다. 확산탄 규정에 의하면은 확산탄 자탄이라고 하는데 이 자탄이 불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발률이 1% 이하로 들어오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그래서 1% 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시험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후에 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